입시를 묻다 피기맘. 입시뉴스 오늘은 수학 만점자 2,520명 9월 모평 채점 결과 분석이라는 주제로 이혜영 수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성적표가 네. 우리 학생들 손에 전해졌을 텐데요. 채점 결과 어떻게 됐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이 쉬웠습니다. 입시 판도가 바뀔까요? 킬러 문제 배제 방침이 처음 적용된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살펴봤더니 국어는 비교적 어려웠고 수학은 통합수능 이후에 가장 쉬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학 만점자가 2,520명으로 나타났는데요. 다음 달 본수능에서도 이런 출제 기조가 유지된다면 그동안 수학 고득점자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했던 입시 판도 역시 크게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자, 표준 점수 최고점은 떨어졌고 1등급 구분 점수는 상승을 했습니다. 9월 모평 채점 결과 영역별 표준 점수 최고점은 국어가 142점, 수학이 144점이었습니다. 144점, 이번 표준 점수 수학 최고점이 문이과 통합수능이 실시된 2021년 이후에 평가원이 출제한 8번의 시험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1등급 구분 점수는 135점으로 지난해 수능보다도 2점, 그리고 올해 6월 평가보다도 높아져서 최상위권의 변별력이 떨어졌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과목별로 살펴보면 수학, 이제는 실수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일까요? 수학 만점자 2,520명으로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지난해 수능 수학 만점자나 올해 6평이나 올해 전국 의예과 정시 모집 선발 인원 대비해서도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요. 킬러 문항 배제로 인해서 주관식 문학의 난도가 하락하면서 만점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본수능에서도 수학이 9월 모평과 비슷하게 출제된다면 수학에서는 실수 여부가 최상위권 의대를 노리는 수험생의 당락을 가를 수도 있는 과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 수준으로도 충분한 변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다른 영역의 점수도 복합적으로 보면 변별에는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까다로웠던 영어를 볼까요? 원점수 90점 이상인 1등급 비율이 4.37%에 그쳐서 영어가 상당히 까다로웠던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의 영어 1등급 비율은 절대평가가 도입된 2018학년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입시업체들은 대체로 본수능에서는 영어가 조금 더 평이하게 출제되지 않을까요? 라고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표준점수 최고점 격차 문제 해결인데요. 국어가 어려워지고 수학이 쉬워지면서 통합수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됐던 국어와 수학의 표준점수 최고점 격차는 단 2점으로 줄었습니다. 본수능에서도 비슷하게 출제된다면 수학 점수가 가장 중요했던 정시 모집 판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께서 국어가 올해 본수능에서 변별력 주요 변수 과목으로 부상할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보셨네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킬러 문항 얘기 되고 나서 첫 번째 시험이라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과연 이제 그게 됐는지를 과연. 보는 게 이제 킬러 문항 제거한 결과가 어땠나 이게 이제 키포인트인데 아마 대부분의 관심사는 여기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킬러 문항을 이렇게 저는 이제 기사를 쭉 보다 보니까 조선일보가 규정을 딱 했더라고. 저기 써 있듯이 초고난도 문항을 킬러 문항이다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그 EBS가 발표한 거, 그러니까 이건 이제 평가하는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EBS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거에 따르면 30번 주관식 문제의 정답률이 6.7이었는데 작년에 1%였으니까 한 6배 정도가 높아진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다음으로 어려웠던 것들이 다 정답률이 80%를 넘겼어요. 그러니까 10% 이상이 맞춘 거야. 실제로 초고난도 문제가 수학에서는 줄은 게 맞죠.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 여기도 나오지만 요번이 수학 최고점, 만점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요즘은 이제 표준 점수기 때문에. 그리고 선택을 하다 보니 다 맞고도 만점인데도 표준 점수로는 최고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특히 확통 선택자 이런 경우는. 그래가지고 이제 최고점이라고 하면은 얘네가 2,520명이 나왔고 0.68%입니다. 그리고 6월에는 648명인데 0.17%고 작년 수능이 934명인데 이게 0.22%였어요. 그리고 작년 9월이 0.42%, 1,602명. 작년 6월 끝장이죠. 13명, 0.003%. 이 난리가 났던 거고, 국어는 반대로, 반면에 국어는 135명. 여기는 킬러 문항이 난 있었다는 거지. 근데 국어에 별 관심이 없나? 아니면은 언론이 왜 이걸 안 다루나? 어쨌든 국어 135명은 너무 작은 거예요. 이거는 킬러 문항이 분명히 존재했다. 물론 이제 비문학 독서 파트에서는 없었어. 근데 문학에서 실제로 의도하지는 않았겠으나 나왔던 건 현실이었던 것 같아요. 0.04%입니다. 그리고 6월이 그 킬러 문항 때문에 난리가 났던 6평이 1,492야. 국어는 오히려 이게 더 쉬웠던 거죠. 0.39%고 작년 수능이 371명. 작년 수능보다 이번 게 어려웠죠. 그러네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있어. 나는 이거 이해가 안 되고요. 역시 작년 6월은 둘 다 끝장이었습니다. 59명. 정말 두 자릿수라니요. 킬러는 이때 나왔던 거고. 영어는 킬러 문항이 너무 많이 나왔죠. 그렇게 킬러 문항 없애라고 했는데 여긴 더 낸 거야. 뭔가 심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어 교수들을 세무조사를 하든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절대평가인데. 어떻게 그러니까 수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가 됐다는 건 성취 기준이 넘으면 A가 나오도록, 1등급이 나오도록 하라는 의도인데 완전히 이건 뭐 반항하는 거라고 봐요. 이게 거의 그 국어 수학의 9등급 상대평가 1등급보다 작아. 이게 말이 되냐. 사실은 뭔가 조치를 좀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빨간색 두 개는 조치를 해야 된다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심각한 게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듯이 탐구 선택에 따른 차이가 얼마나 벌어졌냐가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이번에 구평 결과를 보면 지구과학 2가 최고점 89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과탐 최저점이 지구과학 1이야. 66점입니다. 그러면 차이가 몇 점이에요? 23점이죠? 와, 그러네요. 23점. 대학이 몇 개가 아니고 아마 지역이 바뀐 수준이고 사탐을 비교해보면 사탐은 2가 없잖아. 그러니까 없죠. 사탐을 비교해보면 이게 정상적인 패턴이죠. 왜냐하면 동아시아가 65점이고 세계지리가 72점이야. 그러니 7점 차이 나. 이 정도는 리즈너블하네요. 그 이제 작년 거랑 비교해 볼게요. 작년 수능이 화학 1이 75점이었고 지구과학 2가 67점이었습니다. 여기도 몇 점 차이에요? 8점 정도죠. 그러니까 이제 억울하긴 하겠지. 그러나 그럴 수 있다가 용인이 될 만한데 이거는 정말 크게 벌어지는 걸 어떻게 해소할까의 문제가 심각하죠. 작년 9월이 이제 올해 1년 전이잖아요. 비교해 보면 역시 지구과학 2가 제일 높았는데 76점이었고 지구과학 1하고 생명과학 2가 69점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대책 없어서 이제 남은 기간에 아마 평가원이나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고민해야 될 지점은 과학은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제일 큰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과목에서는 국어랑 영어 출제진을 뭐 교체를 하든 아니면 뭐 세무조사를 하든 문짓을 하든 이게 킬러 문항 없애겠다는 취지가 적용이 되게. 왜냐면 이게 차라리 내년에 없앤다가 아니고 이미 없애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본 시험이 이렇게 나왔어. 그럼 애들 입장에선 저는 이거 사실 언론이 고3들이나 재수생들한테 가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보도를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없앴다고 했는데 체감은 어떠세요?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지 않을까. 그런 게 이제 킬러 문항 관련해선 국어나 영어는 어떻게 조치를 좀 해야 된다. 수학은 저 정도면 됐다.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견해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관련해서 올해 이제 주목해 볼 만한 거 하나가 그 미적분을 선택하면 이과고요. 사탐을 선택하면 문과잖아. 우리 전통적 그렇죠. 생각에. 인식으로는. 그런데 요번에 9월 모의 평가에서 사탐을 선택한 친구들 중에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가 작년 수능에 비해서 대폭 증가했어요. 작년 수능이 5.8%였어. 근데 올해 요번에 구평에서는 무려 8.5%로 증가했습니다. 미적분을 사탐 선택한 아하. 친구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문과 상위권 중에 경영, 경제 이런 상경계열 계통을 노리는 친구들은 내신에서도 미적분을 선택을 했을 수 있고 그 중에 일부가 수능에서도 과감하게 미적분을, 왜냐하면 확통 다 맞아도 수학 최고 득점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했었거든. 그러다 보니 차라리 미적을 해가지고 한두 개를 틀리는 게 이로울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고 그 친구들이 대거 합류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있어서 좀 늘었다라는 평을 볼 수는 있다. 근데 뭐 저게 전부 다 문과 상위권 11,392명이 다 최상위권이어서 선택했다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수능 보는 것이 의미가 없는 고3들이 꽤 있어요. 특히 문과는 이미 수시로 가고 수능 최저도 없고 이런 데 간 친구들이 확통을 하면 작년에 배웠잖아. 그러니까 올해 하고 있는 그냥 미적분을 보겠다고 생각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다. 근데 많지는 않겠죠. 뭐 그런 거고, 기하를 선택한 친구들도 9.3%예요. 적지 않은데요? 꽤 많아. 그냥 저 친구들도 그냥 편하게 확통 다시 공부하는 것보다 이게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대의 경우죠. 이과인데 수학은 미적분을 하는데 확통을 보는, 그러니까 과탐을 하는데 확통을 보는, 미적이 어렵거나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는 생명과학과 가고 싶어. 수학하고는 사실 관계 없어. 기본적인 것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이제 확통, 오히려 생명과학이라든가 통계학과라든가 몇몇 이과는 미적 말고 확통이 더 필요한 과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근데 우리나라는 미적을 안 하면 컴퓨터공학도 사실 미적이 필요해요, 확통이 필요해요? 확통이 필요하지. 이제 이렇다 보니 내가 이과긴 하지만 수능에서 확통을 선택한 친구들도 의외로 많다. 비율이 5%나 되고 10,000명이 넘습니다. 꽤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친구들이 사탐 하나, 과탐 하나를 선택한 친구들도 의외로 많아서 요번에 보면은 11,361명 정도가 이렇게 선택을 한 친구들도 있어요. 재밌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수능 선택의 문제는 본인의 처지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문과가 어땠고 이과가 어땠다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아직 교육부가 발표를 안 하고 있어서 그런데 뭐 지금 뭐 찌라시나 이런 데 도는 걸로 봐서는 어쨌든 사과탐이나 국어나 수학도 문과 이과 구분 없이 공통으로 하는 것만 수능에 보겠다 이런 게 가장 대세인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왜 학생들이 수능 공부하는데 기본적으로 뭘 선택하면 유리하고 이런 그런 걸 고려를 그런 걸 고려해야 게... 되는 걸 과연 고등학생이 그거를 자기 인생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 선택에 따라 유불리가, 그러니까 이제 고난이도 문제를 왜 주관식으로 내는지 아세요 혹시? 더 틀릴 수 있으니까요. 변별력을 위해서? 그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게 있냐면 사회 심리학적으로 30번 문제가 객관식이야. 3번을 찍었는데 맞았어. 예. 그러니까 이게 찍어서 맞출 수 있게 그걸 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더 중요한 근본적으로 내가 무슨 과목을 하냐의 문제는 지금 찍기 수준이잖아. 예를 들면 내가 소신이 있어가지고 나는 물리를 꼭 해야 되겠어. 그러면
그게 정당하게 조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유리할 수도 있겠네. 물리를 하면은 너무 표점이 안 나오니까 지구과학주를 하는 게 너무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어떻게든 슬프네요. 해소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이제 2028 대입 개혁안에서 우리 중2부터 되는 고교학점제 세대는 아예 정부가 제도적으로 그걸 못하게 하는 구조로 갈래니 선택을 없애면 되는 문제야. 그러면 이 그지 같은 표준 점수는 이딴 것도 싹 없애도 되거든요. 그냥 원점수를 하면 돼. 그 다음이 이제 올해 고3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불쌍한 우리 고3들 잘 가다가 갑자기 킬러 문항 소동이 벌어지고 그 다음이 그 서울대가 과탐2 강제 지정을 없애는 바람에 자기들 입학할 땐 몰랐던 느닷없는 과탐2 사태까지 이제 떠안게 된 이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의 모든 어른들이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은 물론 내가 할 건 욕하는 것 빼고는 없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사회의 어른이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출제진들이 꼭 해야 될 일은 일단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 선택에 따른 유불리를 최소화시켜줘야 되고 킬러 문항 없애겠다 그 약속을 했으면 국어나 영어에서 자행됐던 이런 킬러 문항 초고난도 문항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거는 좀 해소를 해주는 게 어른의 도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결과 발표였습니다. 네. 이혜영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